모두가 이 작은 소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방문했지만 그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은채의 깊은 슬픔 앞에서 무력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었다. 그저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모든 감정이 침묵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강태우 회장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홀로 남은 재벌 3세 강태우 회장은 아내의 죽음 이후 마치 도망치듯 회사 일에 몰두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귀가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사무실에서는 끊임없이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 지점과 화상 통화를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그것이 그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그의 유일한 딸 은채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잃어가며 점점 쇠약해져 갔다. 전날 밤 강남구 고급 구인구직센터의 대표 김 여사는 정미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정미영 씨, 급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강태우 회장님 댁인데 조건은 좋지만 지금까지 채용된 분들 중 아무도 3일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미영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녀는 지난달 갑작스러운 회사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후 이미 3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상태였다. 그녀의 작은 원룸 벽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들이 붉은 글씨로 체납 표시가 되어 빼곡히 붙어 있었고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간신히 남아있는 김치와 몇 개의 계란만이 그녀의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직접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급여는 시중의 3배이고 숙식도 제공됩니다. 미영은 더 이상의 질문 없이 즉시 수락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월세는 이미 2개월 밀려 있었고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담은 낡은 천 가방 하나와 마지막 남은 돈으로 구입한 새 유니폼을 입고 강남 타워 팰리스 앞에 서 있었다. 주머니 속 구겨진 종이에는 타워 팰리스 A동 32기고 1호 강태우 회장 자택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영은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32층으로 오르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 일자리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3일은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자리가 단지 그녀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깊은 슬픔의 어둠 속에 갇힌 두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도어폰 앞에 서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예감이 일었다. 마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멈추자마자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뒤에는 중년의 가정부 이영숙이 서 있었다. 피로가 깊게 새겨진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정미영 씨죠? 김 대표님으로부터 연락 받았어요. 이영숙의 목소리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메마르고 건조했다. 미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정미영입니다. 이영숙은 뒤돌아 안으로 들어가며 짧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미영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공간의 압도적인 규모가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다. 백색 대리석으로 된 현관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며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을 완벽하게 반사했다. 넓고 웅장한 계단이 2층으로 이어지며 위에서 우아하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벽면을 장식한 현대 미술 작품들은 한 폭에 몇 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것들이었다. 신선한 꽃이 담긴 화병들이 방 곳곳에 놓여 있었고 모든 것이 철저한 청결함과 풍요로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여기는 마치 갤러리 같네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박물관이에요. 이영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적어도 지은 여사가 살아계실 때는 집이었지만요. 이영숙은 다른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태우 회장님은 재벌그룹의 장손이세요. 2달 전 아내 서지윤 여사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딸 은채 양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요. 물 몇 모금이 전부예요. 그것도 정말 강하게 밀어붙일 때만요. 이영숙의 날카로운 시선이 미영에게 고정되었다. 고급 병원의 의사들,
최고의 아동 심리학자들, 미국에서 온 영양 전문가들까지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아이는 계속 말라가고 있고 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쉰 이영숙의 단단한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회장님은 그저 일에 파묻혀 계세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고 돌아와서도 서재에 틀어박혀 위스키만 마시며 서류만 들여다보세요. 아마 읽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영숙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미세한 분노가 스며 있었다. 그 서류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는 거죠. 미영은 침착하게 물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전반적인 청소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영숙이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은채 양에게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당신 이전에 온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으니까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영숙은 계속했다. 은채 양은 완전히 다른 아이였어요. 웃음소리가 이 집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그림자만 남았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이영숙이 갑자기 멈추어 섰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강태우와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생기발랄한 은채가 있었다. 지은 여사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모두가 사랑했죠. 특히 은채 양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이영숙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다가 금세 사라졌다. 회장님도 완전히 달랐어요. 웃음이 많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죠. 지금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미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에는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깊고 어두운 상실감이 벽과 바닥, 심지어 공기 속에까지 배어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가족을 도울 수 있을지, 자신이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미영은 이영숙을 따라 거대한 아파트를 둘러보며 모든 정보를 조용히 흡수했다. 주방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최신형 가전제품들로 가득했고 거실에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벽면 크기의 대형 TV가 자리하고 있었다. 서재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빼곡히 채워진 책장에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듯한 책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이 넓은 집에 단 3사람만 살고 있었다니 미영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정교한 장식품들로 채워진 공간이 얼마나 텅 비어 있고 생기가 없는지 느꼈다. 거대한 아파트에 가득한 것은 물건들뿐 정작 삶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 집은 지은 여사님의 취향이 곳곳에 묻어나요. 이영숙이 순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잃지 않는 분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없으니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부엌 대리석 조리대 위에 놓인 사진틀 하나가 미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사진 속에는 서지윤이 은채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둘 다 밀가루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은채 양의 7번째 생일 파티 준비하던 날이에요. 이영숙이 설명했다. 그때만 해도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미영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갑작스러운 상실의 고통을 그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다. 5년 전 남편 민수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숨이 막혔다. 정말 슬픈 일이네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해봤어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아예 먹기를 거부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그녀의 말에 이영숙이 고개를 돌려 미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당신도 누군가를 잃었군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요. 5년 전에 건설 현장 사고로. 이영숙의 표정이 순간 누그러졌다. 그녀는 미영의 어깨를 짧게 툭 건드리며 말했다. 그렇군요. 미안해요. 미영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싶어 물었다. 은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항상 자기 방에만 있어요. 이영숙이 계단 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화장실 가는 것 말고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놀지도 않고 TV도 보지 않고 밖에 나가자는 말도 하지 않아요. 거의 말도 안 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하루 종일 뭘 하나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만 있어요. 이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세게 조여왔다.
그녀는 그런 절망적인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녀 자신도 민수가 죽은 후 몇 달 동안 현관문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었다. 마음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가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인정할 때까지. 이영숙이 부엌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아침 회장님이 출근하시기 전에 은채 방에 잠시 들르셨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문간에 서서 몇 초 바라보고는 그냥 가셨죠. 말도 안 걸어요? 미영이 놀라 물었다. 이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못 사시는 거예요. 은채를 볼 때마다 지훈 여사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같은 눈, 같은 웃음, 그 닮은 모습을 감당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영은 이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딸 둘 다 같은 상실감에 갇혀 있지만 서로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태였다. 은채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반응이 없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부드러운 카펫이 깔린 우아한 계단을 올라갔다. 이영숙이 금장 장식이 된 하얀색 문 앞에 멈춰 섰다. 문에는 은채의 이름이 분홍색 명판에 적혀 있었다. 이영숙이 조심스럽게 3번 노크하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다. 미영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연한 분홍색과 순백색 톤으로 꾸며진 방은 마치 동화책에서 나온 듯했다. 중앙에 놓인 더블 사이즈 침대에는 푹신한 이불과 다양한 장식용 쿠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면을 따라 놓인 선반에는 값비싼 도자기 인형들과 다양한 크기의 곰인형들이 빼곡했다. 옷장은 반짝이는 손잡이가 달린 흰색 옷장이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어린이용 흰색 티 테이블과 작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 세트가 아직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티파티 놀이를 하다 말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인형집, 퍼즐 조각들, 그림책들 모두 누군가 갑자기 놀이를 중단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 모든 것이 묘한 정지 상태로 방 안에 남겨져 있었다. 넓은 창문 옆에 놓인 연분홍, 벨벳 안락 의자에 은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8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어려 보였다. 그녀의 갈색 생머리는 윤기를 잃고 말랐고 지나치게 마른 어깨 위로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은채는 몸의 새치수는 더 큰 복숭아색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토끼 모양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거의 투명할 정도로 창백했고 깊게 움푹 들어간 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작고 뼈가 두드러진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다. 은채야, 이영숙이 부드럽게 부르며 방으로 들어섰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될 정미영 선생님이야. 은채는 단 한 번의 눈 깜빡임도 고개를 돌리는 것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영숙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았다. 미영은 천천히 안락 의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은채의 시선이 닿는 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은채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할 수 있었다. 미영의 가슴이 아파왔다. 그 어린 눈동자에서 어떤 감정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생명이 있는 인형처럼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영혼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만 같았다. 안녕. 은채야, 미영이 아이들에게 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정미영이라고 해.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 은채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눈 깜빡임조차 느려 보였다. 그녀의 숨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미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정말 예쁜 방이구나. 특히 저 인형들이 참 귀엽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은 어떤 거니?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미영은 잠시 은채의 무릎에 놓인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활기차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그 손이 지금은 생기 없이 놓여 있었다. 미영은 은채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이영숙이 문가에서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미영에게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은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중에 다시 올게, 은채야. 혹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불러줘. 은채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미영은 천천히 일어나 이영숙을 따라 방을 나섰다. 이영숙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 거예요. 복도에서 이영숙이 속삭였다.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요. 이영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다른 주에서 특별히 초빙된 전문 보모도 있었어요. 아주 인상적인 이력서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도 2주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고 했죠. 미영은 은채의 방을 뒤돌아보았다. 문 너머에는 그저 작은 소녀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미영은 자신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지만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미영은 이영숙과 함께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은채의 공허한 눈동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영숙이 주방으로 안내하며 집안일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지만 미영의 생각은 여전히 위층에 남겨진 어린 소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미영 씨 듣고 계세요? 이영숙의 목소리에 미영은 현실로 돌아왔다. 죄송해요. 은채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미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영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내가 은채를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걸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워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도 은채에게 먹이려고 시도하지 않았나요? 어떻게든 영양분을 섭취하게 할 방법이 있을 텐데 물론 시도했죠. 이영숙이 설명했다. 저 의사들은 처음엔 아이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채가 강하게 저항했고 의사들은 그게 오히려 아이의 정신 건강에 더 해롭다고 했어요. 지금은 링거를 놓을까 고려 중이에요. 미영의 눈이 깜빡였다. 하지만 그건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이영숙의 말은 공중에 흩어졌다. 그녀가 말을 꺼내지 못한 부분을 미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미영은 느리고 의도적인 동작으로 주방 한 구석에 있는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대부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은채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미영이 물었다. 이영숙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떡볶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삼계탕, 특히 지훈 여사님이 직접 끓이신 거요. 딸기 우유도 좋아했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거부해요. 입만 꽉 다물고 있죠. 미영은 냉장고를 닫고 주방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바깥에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밖에는 정원사가 있나요? 네, 일주일에 2번 와요. 이영숙이 대답했다. 지훈 여사님이 그 정원을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은채와 함께 꽃을 심고 가꾸는 걸 좋아하셨죠. 미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이미 은채에게 다가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 또한 깊은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그 무게가 어떻게 가슴을 짓누르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미영은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영숙 씨, 미영이 갑자기 물었다. 은채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허락받나요? 아니면 그것도 금지되어 있나요? 이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금지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제를 꺼내는 걸 피했죠. 회장님의 반응 때문에요. 그분은 아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방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은채에게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군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이영숙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네요. 모든 사람이 은채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했지만 어쩌면 그게 아이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미영은 결심한 듯 말했다. 은채를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이영숙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미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저는 그들과 다를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으니까요. 아마 은채가 필요로 하는 건 그저 그 감정을 이해해줄 누군가일지도 몰라요. 이영숙은 미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정말 그러길 바랄게요. 은채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이 집의 빛이었죠. 두 사람은 그 후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며 지냈다. 미영은 거대한 식품 저장실을 정리하고 10명은 좋게 먹일 수 있는 양의 식료품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또한 12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식탁이 있는 식당을 청소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쌓인 먼지를 보니 이곳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분명했다.
미영은 집안의 구석구석을 익히며 이영숙이 매일 철저하게 지키는 집안일 일정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은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그 작은 소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작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미영은 오후에 잠시 은채의 방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맑은 닭 국물을 준비했다. 국물은 담백하고 영양가 있으면서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그녀는 작은 머그컵에 국물을 조금만 담고 그 옆에 작은 접시에 부드러운 흰 쌀밥을 담았다. 이영숙이 부엌 문간에 서서 미영의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시도해볼 생각이세요? 이영숙이 조용히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채가 먹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먹으면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어요. 이영숙이 상기시켰다. 하지만 제가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써볼게요. 미영이 작은 쟁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은채의 방 앞에 섰다. 가볍게 노크한 후 그녀는 문을 열었다. 은채는 여전히 창가의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에 그녀를 본 이후로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미영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은채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자 옆 작은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편안하게 앉았다. 은채의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그녀가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다. 안녕 은채야,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점심 먹으러 왔어. 같이 먹을래? 예상대로 은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머그컵에서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정말 맛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야. 아플 때면 항상 이 국물을 끓여주셨어. 미영은 음식을 먹으며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알아? 내가 5살 때 심한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어. 열이 너무 높아서 학교에 일주일이나 못 갔지. 그때 엄마는 매일 이 국물을 끓여주셨어. 미연가 이것만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미영은 잠시 국물을 더 마시고 계속했다. 엄마는 항상 옳았어. 정말 금방 나았으니까. 그녀는 은채의 얼굴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미영은 조금 더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영숙 씨가 네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다고 하더라. 그 순간 미영은 은채의 눈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것은 순간적이었고 너무 작아서 거의 눈치채기 힘들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은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미영은 그 작은 신회 용기를 얻었다. 내 어머니가 이 정원을 디자인하셨다던데 정말 아름답더라. 너도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니? 은채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어머니와 함께한 기억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기억들은 정말 소중한 거야. 내게도 남편과의 소중한 기억들이 있어. 미영은 잠시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알아? 내 남편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지. 처음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 그녀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가다듬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어. 하루 종일 그를 기다렸지. 그가 언젠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 미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처음엔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어. 너무 아파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를 기억하고 그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녀는 은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은채의 눈이 미세하게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완전히 시선을 돌린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미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 남편 민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어. 난 그를 생각할 때면 이야기를 나누어. 그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은채의 입술이 아주 살짝 떨렸다. 미영은 이것이 진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줘. 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아.
난 그저 여기 있을게. 미영은 쟁반을 들고 일어섰다. 나중에 또 올게, 은채야. 천천히 생각해봐. 그녀가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은채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영은 조용히 쟁반을 다시 내려놓고 은채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은채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다. 엄마. 은채 입에서 나온 작은 속삭임은 마치 오랜 침묵을 깨는 잔잔한 파문과도 같았다. 미영은 쟁반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은채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의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은채의 작은 손 가까이 자신의 손을 놓았다. 강제로 잡지 않고 그저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채의 눈물은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이 무너진 것처럼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점점 더 큰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그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미영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런 접촉이 은채를 놀라게 할까 참았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쉰 듯했다. 알아, 은채야. 미영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많이 보고 싶지. 정말 많이. 왜 엄마는 나를 두고 가셨어요? 은채의 질문은 미영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가셨어요?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에게 죽음의 잔혹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잃었을 때 들었던 공허한 위로의 말들을 떠올렸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늘나라에서 더 행복할 거야. 그런 말들은 실제 고통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은채야.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네 엄마는 절대로 널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 사고였잖아. 내 엄마는 지금도 널 너무나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은채는 이제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득했지만 드디어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전 엄마가 필요해요. 미영은 은채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았다. 나도 내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이었지.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숨쉬는 법을 다시 배웠어. 그리고 네 엄마는 절대 정말로 떠난 게 아니야. 미영은 은채의 가슴을 가리켰다. 내 엄마는 여기에 있어. 내 기억과 마음속에. 그리고 네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엄마와의 추억을 간직할 때마다 엄마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거야. 은채의 눈에서 번쩍이는 이해의 빛이 보였다. 그것은 미미했지만 확실히 거기 있었다. 뭐 정말요? 은채가 희미하게 물었다. 정말이야. 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어. 은채는 마치 오랫동안 그 질문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엄마는 예뻤어요. 그리고 항상 좋은 냄새가 났어요. 제스민 향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생명력이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는 매일 밤 내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요.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쿠키를 만들었어요. 미영은 은채가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본 날. 엄마는 나에게 저녁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은채의 목소리가 다시 흔들렸다. 엄마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미영은 은채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 아니야, 윤케야. 내 엄마는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야. 내 엄마는 정말로 돌아오고 싶었어. 온 마음을 다해서. 은채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해방과도 같았다. 은채의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을 때 미영은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작은 테이블에서 머그컵을 들어 은채에게 내밀었다. 조금 마실래? 미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목이 아플 것 같아.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손을 뻗어 컵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영의 손가락에 살짝 닿았을 때 미영은 그 접촉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2주 동안 누구도 만지지 않았던 아이가 자발적으로 손을 뻗은 것이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또 한 모금. 그녀의 창백한 뺨에 희미한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따뜻해요.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맛있니? 미영이 물었다. 은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플 때 만들어주던 것과 비슷해요. 미영은 은채가 자발적으로 국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크게 반응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은채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더 마실래? 국물이 반쯤 줄었을 때 미영이 물었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배가 아파요. 그럴 수 있어. 미영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 은채는 머그컵을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저 꽃들, 은채가 정원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엄마가 심은 거예요. 제 생일에요. 제가 7살 때. 미영은 창가로 다가가 은채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화사한 분홍색 작약꽃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구나. 엄마는 제가 공주라고 말했어요. 은채가 계속했다. 그래서 공주의 꽃을 심어준다고요. 엄마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엄마는 매년 내 생일마다 새로운 꽃을 심어주기로 약속했어요. 미영은 은채의 작은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이번에 은채는 움찔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네오의 다음 생일에는 네가 직접 꽃을 골라 심는 건 어떨까? 너의 엄마를 기억하면서 은채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버가 허락할까요? 물론이지. 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오의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만 그도 많이 아파하고 있어. 아빠는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은채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나를 보지도 않아요. 말도 걸지 않아요. 미영은 은채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강태우가 얼마나 자신의 슬픔에 빠져 딸의 고통을 보지 못했는지 더욱 분명히 느껴졌다. 은채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미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네오의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하지만 사람들은 가끔 너무 아플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기도 해. 정말요? 은채의 눈에는 의심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정말이야. 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오의 아빠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도 너의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피곤해 보였다. 그 작은 몸이 오랜 시간 동안의 감정적 방출로 지친 것이 분명했다. 조금 쉬고 싶니? 미영이 물었다. 은채는 머리를 끄덕였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은채를 안아 침대로 데려갔다. 은채는 놀랍게도 저항하지 않고 그녀의 팔 안에 기대었다. 미영은 은채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좀 자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미영이 말했다. 내가 여기 있을게. 은채는 이불 아래서 웅크렸다.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이 보였다. 미영씨,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불렀다. 응, 은채야. 내일도 와 주실 거죠? 미영의 가슴이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물론이지. 내일도 올게. 약속할게. 은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미영은 아이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너무 창백했고 너무 마른 상태였지만 이제 그 표정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미영은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살며시 닫았다. 그녀는 복도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진전이 있었다. 작지만 중요한 진전. 은채가 드디어 말을 했고 국물을 조금이나마 마셨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희망의 불씨였다. 미영이 계단을 내려오자 이영숙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했다. 뭐 어땠어요? 이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은채와의 순간은 너무 개인적이고 소중했다. 하지만 이영숙도 은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채가 말을 했어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국물도 조금 마셨어요. 이영숙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정말요?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다. 그녀는 쟁반과 머그컵을 씻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영숙이 궁금해했다. 어떻게 그 아이가 말하게 했어요? 무슨 마법을 부린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마법 같은 건 없어요. 그저 그 아이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줬을 뿐이에요. 그 아이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주제를 피했죠.
이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요. 회장님 때문에 우리 모두 조심했어요. 지윤 여사 이야기가 나오면 그분은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은채 양의 고통은 무시한 셈이 되었군요. 그래도 이제 시작되었어요. 미영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걸음을 뗐어요. 이영숙이 갑자기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오랜 세월 동안의 가사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미영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직 감사하기엔 이른 것 같아요. 은채는 아직 많이 약해요.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여요. 이영숙이 말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여성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강태우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이영숙이 얼굴 표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미영은 부엌에 남아 태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는 이영숙이 묘사한 대로였다.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구부정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깊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완벽하게 손질되었을 머리카락도 헝클어져 있었다. 네, 태우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은 일찍 회의가 끝나서요.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부엌 쪽으로 걸어왔다. 그때 그의 시선이 미영에게 닿았다. 아, 실례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그가 형식적인 목례를 했다. 미영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일하게 된 정미영입니다. 태우는 피곤하게 웃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이 좀 특별한 상황이라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미영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 남자의 깊은 고통이 그의 모든 동작과 말투에 묻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이영숙이 말했다. 금방 될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냥 서재에서 일할게요. 미영은 한숨을 삼키며 태우의 마른 체구를 바라보았다. 그도 딸처럼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있었다. 아마 몇 끼니를 제대로 먹지 않았을 것이다. 회장님, 미영이 갑자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오늘 맑은 닭 국물을 끓였는데 한 그릇 드시는 건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고. 태우가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마도 새로운 직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에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부드럽게 웃었다. 고맙지만 정말 배고프지 않아요. 그냥. 미영은 그의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다. 사실 은채도 오늘 조금 마셨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태우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말을 못하고 미영을 쳐다보기만 했다. 뭐라고요? 마침내 그가 겨우 말했다. 은채가 뭘 먹었다고요? 어레스코엔 키 산티오세 아승자. 영숙이 빠르게 개입했다. 미영 씨가 은채 양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은채 양이 조금이지만 국물을 마셨어요. 2주 만에 처음으로요. 태우는 부엌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은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미영 씨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영숙이 기쁨에 차서 말했다. 태우가 깊은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의심, 희망, 감사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두려움. 마치 이 희망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것을 믿기가 두렵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말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은채가 조금 열린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작됐어요.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얼른 손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할 필요 없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은채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아버지가 필요할 거예요. 태우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은채에게 가볼까요? 그가 미영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아이를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미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금은 자고 있어요. 아주 지쳐 보였거든요. 태우는 실망한 듯 어깨를 늘어뜨렸다.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아니요. 미영이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말했다. 지금 가보세요. 은채가 잠든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잠들어 있어도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에는 갈등이 역력했다. 하지만 내가 그 애를 볼 때마다 그는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 하지만 미영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았다. 그 애를 볼 때마다 지윤이 보여서 회장님,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채에는 지윤 여사님의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은채를 통해 지윤 여사님의 일부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태우의 눈이 다시 한번 눈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숨기지 않았다. 맞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내 고통에만 집중해서 은채의 고통은 보지 못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까볼게요. 그리고 정미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태우는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미영과 이영숙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영숙의 눈에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영숙이 속삭였다. 희망해요. 미영이 대답했다. 두 여성은 부엌에 남아 조용히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미영이 야채를 썰고 있을 때 이영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에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끔찍해요. 이영숙이 말했다. 은채 양은 계속 굶었을 거고 회장님은 계속 도망쳤을 거고 미영은 겸손하게 웃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 상황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니요. 이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어쩌면 당신도 깊은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미영은 잠시 야채 썰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저녁의 어스름이 정원을 감싸기 시작했다.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때로는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요리를 계속했다. 약 20분 후 태우가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진 것 같았다. 어떠셨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테이블에 앉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은채가 정말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롭게요.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옆에 앉아 있었더니 은채가 잠결에 저를 찾았어요. 아빠라고 중얼거리면서요. 미영과 이영숙은 감동의 눈빛을 교환했다. 회장님, 이영숙이 말했다. 저녁 식사 드실래요? 이제 곧 준비될 거예요.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배가 고프네요. 사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에요. 미영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태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미영 씨, 어떻게 은채에게 다가갔나요? 의사들, 심리학자들, 영양사들 모두 실패했는데. 미영은 잠시 생각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해요. 그저 은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을 뿐이에요. 지윤 여사님에 대해서요?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윤에 대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채에게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 상실감을 표현하는 것, 그 감정을 인정받는 것이요. 하지만 그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태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고통스럽죠. 미영이 동의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치유가 시작돼요. 은채는 어머니를 잊으려 하지 않아요. 잊을 수도 없고요. 그저 어떻게 그 상실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태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미영의 마음은 태우의 질문에 깊이 움직였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은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복잡한 치료법이나 값비싼 약이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의 존재와 이해 그리고 공감이에요. 태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은채에게 지윤 여사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눌 곳이 필요해요. 그리고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가 말을 이었다. 회장님도 지윤 여사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은채에게는 자신만 슬픈 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은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감정을 나누는 것이. 그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은채를 위해서라면 미영은 태우의 결심에 힘을 주고 싶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침에 은채를 깨워주는 것,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 학교에 갈 준비가 되면 직접 데려다 주는 것,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은채에게는 큰 의미가 될 거예요. 내 태우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아니, 오늘 저녁부터요. 은채가 깨어나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요. 작은 테이블이라도 괜찮으니 그녀의 방에서요. 이영숙이 감동한 눈빛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태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길을 찾은 것 같네요. 세 사람은 저녁 식사 준비를 마무리했다. 태우는 평소와 달리 부엌에 남아 두 여성을 도왔다. 그는 서투른 손놀림으로 테이블을 차리고 물을 따랐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일상적인 동작들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았다. 식사가 거의 준비되었을 때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다. 은채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태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제가 가볼게요. 미영이 말했다. 아니요,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결연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미영과 이영숙은 부엌에 남아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이영숙이 감탄했다. 오늘 아침에 회장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사랑의 힘이에요. 특히 아버지의 사랑은 강력하죠. 태우는 조심스럽게 은채의 방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태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은채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이전에 없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아빠,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 한마디에 태우의 심장은 떨렸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가. 은채야, 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침대 끝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못했고 너무 많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 배고파? 마침내 태우가 물었다. 은채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저녁 먹을래? 미영 씨와 영숙 씨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네, 은채가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서 먹고 싶어요. 아직 내려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태우의 얼굴에 이해의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지. 내가 음식을 가져올게. 함께 먹자. 은채의 눈이 커졌다. 아바가 나랑 같이요? 태우는 자신의 무관심이 얼마나 딸을 아프게 했는지 그 순간 깨달았다. 그는 은채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은채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바가. 아빠가 너무 미안해. 네가 아파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앞으로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야. 태우가 놀라서 외쳤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빠는 나를 보지도 않았어요. 항상 바쁘고 내 방에도 거의 안 왔고. 태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은채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너무 마르고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이 딸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은채야, 듣고 있니? 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단 한순간도 널 싫어한 적 없어. 단지 아빠가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 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약속할게. 은채는 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눈물은 달랐다. 그것은 치유의 눈물이었다. 태우도 함께 울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태우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괜찮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은채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제가 얼마나 그 포옹을 그리워했는지 몰랐어요. 이영숙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도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은채가 방에서 저녁을 먹고 싶어 해요. 태우가 말했다.
작은 테이블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요. 모두 물론이죠. 이영숙이 즉시 대답했다. 아이의 접시를 준비할게요. 태우가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미영 씨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은채가 아직 미영 씨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가족의 시간이었고 그녀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태우의 요청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괜찮으시다면요. 그녀가 대답했다. 세 사람은 함께 은채의 방으로 갔다. 이영숙은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가져왔고 미영은 식사가 담긴 쟁반을, 태우는 물과 냅킨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은채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 더 똑바로 앉아 있었고 눈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보였다. 와서 태우가 밝게 말했다. 우리 작은 파티를 열 것 같네. 이영숙이 테이블을 침대 앞에 설치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영양가 있고 따뜻했다. 맑은 국물, 부드러운 흰 쌀밥, 야채 볶음, 그리고 아주 작은 조각의 불고기. 배가 고프구나? 미영이 은채에게 미소를 지었다. 은채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음식을 향했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정말 같이 먹을 거예요? 그녀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물론이지, 태우가 대답했다. 아페로 메일, 네가 원하는 한.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순간적인 것이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아차렸다. 저기 가장 앞자리는 내 거야. 태우가 은채를 침대에서 일으켜 테이블 앞 쿠션 위에 앉게 했다. 그는 은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이번에는 은채가 움츠러들지 않았다. 미영과 태우는 은채 양쪽에 앉았고 이영숙은 문 쪽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저는 이제 부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영숙이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태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영숙이 나간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은채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마치 음식의 맛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맛있어? 태우가 물었다. 네,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배가 조금 아프지만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미영이 조언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위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한 숟가락을 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은채야, 태우가 갑자기 말했다. 네 방 벽에 사진을 걸어두는 게 어떨까? 엄마의 사진. 그러면 언제든지 엄마를 볼 수 있을 텐데. 은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물론이지, 태우가 대답했다. 어떤 사진이 좋을지 내일 같이 골라보자.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앨범을 다 뒤져볼 거야. 은채의 눈에 기쁨의 빛이 반짝였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우리가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엄마랑 저랑 아빠랑 같이 찍은 거요. 기억나. 태우가 부드럽게 웃었다. 네가 6살 때였지. 엄마가 큰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어. 네, 은채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제 얼굴에 묻었었어요. 태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내 코끝에 묻었었지. 미영은 조용히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아버지와 딸이 조금씩 다시 연결되어 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태우의 웃음소리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일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은채는 다시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 평화로움이 있었다. 좀 더 쉬고 싶니? 미영이 물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아래층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정말?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깨워줄게. 함께 아침을 먹자. 약속하실래요? 은채가 진지하게 물었다. 태우는 은채의 임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약속할게, 우리 공주님.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조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은채가 처음으로 아래층에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미영은 가벼운 죽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작은 샌드위치를 준비했다. 은채의 위가 아직 강한 음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영숙이 부엌에 들어와 미영을 도왔다. 벌써 일어나셨네요. 그녀가 미영의 분주한 모습을 보며 말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미영이 대답했다.
정말 놀라워요. 이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제 저녁에 은채 양이 식사를 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작은 걸음이지만 중요한 걸음이에요. 작은 걸음이라고요? 이영숙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미영씨, 이건 기적이에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아이가 식사를 하고 말을 하고 웃기까지 했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요. 미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은채의 강인함 덕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우 씨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여성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태우가 은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은채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조금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좋은 아침, 태우가 밝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미영과 이영숙이 동시에 대답했다.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아직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했다. 어서 와 은채야, 미영이 따뜻하게 말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 태우는 은채를 식탁으로 안내했다. 그는 은채가 의자에 앉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뭐가 먹고 싶어? 태우가 물었다. 은채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녀의 눈이 주게에 멈췄다. 저거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죽 한 그릇을 은채 앞에 놓았다. 여기 있어, 조심해. 아직 뜨거워. 은채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니? 태우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 그 두 단어에 태우의 눈이 다시 한번 눈물로 반짝였다. 그는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영씨, 태우가 불렀다. 오늘 저는 회사에 가야 해요. 사실 어제도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취소했거든요. 미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꼭 참석해야 하는 회의가 있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은채를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미영이 대답했다. 오늘 하루는 푹 쉬면서 책도 읽고 천천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태우는 은채를 바라보았다. 괜찮겠니, 은채야? 아빠가 저녁에는 일찍 돌아올게. 약속할게.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녀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다. 하지만 곧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니 아바. 하지만 꼭 오세요. 당연하지, 태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나를 막지 못할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태우는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넥타이를 맸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는 수시로 은채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며 사소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출근하기 전 태우는 은채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오늘 하루 잘 지내. 저녁에 보자. 내 아빠. 은채가 대답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태우가 떠난 후 은채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작은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오늘은 뭐 하고 싶니? 미영이 은채 옆에 앉으며 물었다. 은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정원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정원에 잠깐 나가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은채의 요청에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은채가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신호였다. 물론이지, 미영이 대답했다. 천천히 걸으면서 엄마가 심은 꽃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은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미영은 은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정말이야? 준비됐니? 이영숙은 은채와 미영이 정원으로 나가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영이 은채를 돌보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영숙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녀는 은채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지훈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에서 일했고 은채를 거의 손녀처럼 여겼다. 그런 은채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던 지난 2달은 이영숙에게도 고통이었다. 밖에서는 미영이 은채의 걸음을 조심스럽게 도왔다. 은채의 다리는 오랜 침상 생활로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한 듯 천천히 걸었다. 그들이 정원 중앙에 이르렀을 때 은채는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좋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미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무 오랫동안 방 안에만 있었으니까 신선한 공기가 더 좋게 느껴질 거야. 은채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원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꽃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화사한 작약꽃이 만발해 있었다. 저기에요, 은채가 가리켰다. 엄마가 제 생일마다 심어준 꽃들이요. 미영은 은채가 가리킨 방향으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그들은 천천히 작약꽃 앞에 섰다. 은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는 제가 8번째 생일에 뭘 심어줄지 고민하고 계셨어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고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미영은 은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럼 이번 생일에는 네가 직접 고르면 어떨까? 엄마를 기억하며 은채는 고개를 들어 미영을 바라보았다. 제가 골라도 될까요? 물론이지. 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아빠와 함께 꽃을 사러 가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고르면 돼. 은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영 씨, 은채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 엄마 닮았어요? 미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 지은의 사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글쎄, 내가 네 엄마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빠가 항상 그래요. 은채가 계속했다. 내가 엄마를 닮았다고? 특히 눈이요. 미영은 은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크고 맑았으며 길게 뻗은 속눈썹이 인상적이었다. 내 눈은 정말 아름다워. 엄마의 눈도 그랬나 보구나.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었어요. 아빠는 그게 가장 예쁘다고 했어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네가 웃을 때도 그렇게 되니? 은채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요즘엔 거울을 안 봤어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볼까? 미영이 제안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꽃밭을 한 바퀴 돌았다. 은채는 간간히 멈춰 서서 특정한 꽃을 가리키며 엄마와의 기억을 나눴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보물 상자를 하나씩 여는 것 같았다. 엄마는 꽃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은채가 말했다. 엄마는 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셨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맞아. 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아름다움을 주지. 돌아오는 길에 은채의 걸음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고 짧은 산책에도 쉽게 지쳤다. 미영은 그녀가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부축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미영이 격려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영숙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은채의 지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이영숙이 물었다. 네, 조금 피곤해요. 은채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점심 준비해 놨어요. 이영숙이 말했다. 먼저 좀 쉬고 싶니?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영숙이 준비한 가벼운 점심은 은채가 먹기 좋게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었다. 정원은 어땠어? 이영숙이 물었다. 좋았어요. 은채가 조금 더 생기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심은 꽃들을 봤어요. 이영숙은 은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네 엄마는 꽃을 너무 사랑했지. 매년 봄이면 정원 설계를 새로 하고 어떤 꽃을 심을지 계획을 세우곤 했어. 미영 씨가 제 생일에 꽃을 심어도 된다고 했어요. 은채가 말했다. 아빠랑 같이요. 이영숙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 엄마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식사 중에 은채의 얼굴에 갑자기 슬픔이 스쳤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영을 바라보았다. 미영 씨,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정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은채의 질문은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렸다. 미영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떻게 8살 어린이에게 죽음의 영원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영숙은 숨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미영은 은채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은채야,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네 엄마는 육체적으로는 돌아오실 수 없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항상 너와 함께 계시지. 어떤 방식으로요? 은채의 목소리는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미영은 은채의 가슴에 손을 살짝 얹었다. 여기 내 마음속에. 그리고 네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엄마의 사진을 볼 때마다, 엄마가 심은 꽃을 볼 때마다 그때 엄마는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엄마의 포옹이 그리워요. 이영숙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부엌 한쪽으로 물러났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알아, 은캐야. 정말 힘든 일이야. 나도 내 남편이 그리워. 때로는 밤에 잠에서 깨면 그가 옆에 있을 것만 같아. 하지만 어떻게 그걸 참아요? 은채가 물었다. 참는 게 아니야. 미영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우리는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 그리움은 네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리움은 덜 아프게 돼. 달콤한 기억이 되지.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미영이 말했다. 엄마에 대한 기억 상자를 만드는 건 어떨까? 엄마의 사진들, 엄마가 좋아했던 것들, 엄마와 함께한 추억의 물건들, 그런 것들을 예쁜 상자에 모아두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상자를 열어볼 수 있어. 은채의 눈이 조금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미영이 대답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시작할까? 내 방에 있는 사진들부터 찾아보자. 은채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여전히 슬픔이 섞인 미소였지만 희망의 빛도 담겨 있었다. 점심을 마친 후 미영은 은채와 함께 집안을 돌아다니며 지윤의 사진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영숙은 서재에 있는 사진 앨범들을 가져왔고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모여 앨범을 펼쳤다. 와, 은채가 첫 번째 앨범을 열며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지윤과 태우의 결혼식 앨범이었다. 엄마가 너무 예뻐요. 은채가 말했다. 마치 공주님 같아요. 미영은 사진 속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크고 반짝이는 눈, 그리고 환한 미소. 은채는 정말 어머니를 닮았다. 내 엄마는 정말 아름다우셨구나. 미영이 말했다. 그리고 네가 정말 많이 닮았어. 이영숙이 미소 지었다. 내 엄마는 결혼식 날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네 아빠만 보였지. 두 분은 정말 깊이 사랑하셨어. 그들은 앨범을 하나씩 넘기며 지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골랐다. 은채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 각각의 사진마다 이영숙은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은채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 지으며 들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이영숙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그것은 아름답게 조각된 단순한 상자였다. 이것은 네 엄마의 보석함이었어. 이영숙이 설명했다. 아주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야. 이걸 네 기억 상자로 써도 좋을 것 같아. 은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상자의 조각들을 따라갔다. 제 엄마가 이걸 만지셨어요? 그래, 이영숙이 대답했다. 매일 밤 내 엄마는 이 상자에서 목걸이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두었어. 그리고 아침에 다시 넣곤 했지. 은채는 상자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걸로 할래요. 그들은 선택한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다. 이영숙은 지윤이 즐겨 쓰던 향수의 빈 병도 가져왔고 미영은 정원에서 작은 작약 한 송이를 꺾어와 말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제 네 방에 이 상자를 둘 수 있어. 미영이 말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열어볼 수 있어. 은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미영씨. 그리고 이영숙 씨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우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약속대로 일찍 돌아왔다. 은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빠, 그녀가 외치며 천천히 일어섰다. 태우는 놀란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은채가 소파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가 서서 그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은채야 그가 딸에게 다가가 꼭 안았다. 오늘 하루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아빠. 은채가 대답했다. 엄마의 기억 상자를 만들었어요. 봐요? 태우는 은채가 들고 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그 상자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다 맞네. 지윤 여사님의 보석함이에요. 이영숙이 조용히 설명했다. 은채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상자로 사용하고 싶어 해서요. 태우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그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았고 은채는 그의 옆에 자리 잡았다. 미영과 이영숙은 공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부엌 쪽으로 물러났다. 우리 함께 볼까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여줘. 은채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윤의 사진들,
말린 작약 한 송이 그리고 작은 향수병이 놓여 있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결혼식 날에 지은 사진이었다. 내 엄마는 그날 정말 아름다웠어. 태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평생 본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엄마가 웃고 있어요. 은채가 말했다. 행복해 보여요, 나들. 그래, 태우가 미소 지었다. 네 엄마는 항상 웃음이 많았어.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면을 찾아내는 재능이 있었지. 그들은 천천히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진마다 태우는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점점 더 편안해졌다. 이건 네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태우가 병원 사진을 들고 설명했다. 내 엄마는 24시간 진통을 겪었는데도 네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환하게 웃었어. 그리고 말했지.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니?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저를 많이 사랑하셨죠? 말할 수 없을 만큼 태우가 은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내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겼어. 그런데 왜 은채가 목이 메었다. 왜 엄마는 떠나야 했어요?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은채야, 내 엄마는 절대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 그건 선택이 아니었어. 사고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육체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태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시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미영은 이영숙과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 태우가 말했다. 미영 씨가 맞아.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엄마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한. 은채는 상자에 손을 넣어 작은 향수병을 꺼냈다. 이영숙 씨가 엄마의 향수라고 했어요. 태우는 병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는 살짝 향기를 맡았고 순간 그의 눈이 감겼다. 수많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훈이,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 은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태우는 눈을 다시 떴다. 괜찮아. 이 향기가 너무 선명하게 엄마를 떠올리게 해서 잠시 놀랐을 뿐이야. 저도 맡아도 될까요? 은채가 물었다. 태우는 향수병을 건네주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향기를 맡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기억나요? 엄마가 항상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났어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네 엄마는 항상 이 향수를 사용했어. 내가 선물로 준 첫 번째 향수였는데 그 후로 계속 이것만 사용했지. 두 사람은 상자 안에 나머지 물건들도 살펴보았다. 작은 작약 한 송이가 상자 바닥에 놓여 있었다. 이건 오늘 정원에서 따온 거예요. 은채가 설명했다. 엄마가 심은 꽃이에요. 태우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정원에 갔었구나. 네, 미영 씨랑 같이요.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정말 좋았어요. 태우는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에서 이영숙과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지만 때때로 거실 쪽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미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은채야, 태우가 딸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네가 아파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아빠. 저도 알아요. 아빠도 많이 아팠다는 거.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렇게 어린 딸이 이토록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약속할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 씨가 제 생일에 꽃을 심어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하던 것처럼요. 우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빠? 물론이지. 태우가 대답했다. 엄마가 매년 내 생일마다 꽃을 심어주셨지.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가면 좋겠다. 미영 씨도 같이요. 은채가 물었다.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래, 미영 씨도 함께하면 좋겠구나.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영 씨는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태우는 다시 한번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가족에게 가져온 변화를 생각했다. 단 하루 만에 그녀는 은채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고 자신에게도 희망을 주었다. 그래, 태우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셋이 함께 꽃을 심을 거야. 내 생일에. 태우의 말에 은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기쁨의 빛은 오랫동안 사라져 있던 것이었다. 그 순간 미영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웃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그림이 다시 색을 찾은 것 같았다. 저녁 준비됐어요. 이영숙이 부드럽게 알렸다. 태우가 고개를 돌려 부엌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이영숙 씨. 은채야, 식탁으로 가자. 은채는 조심스럽게 기억 상자를 닫고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중에 제 방에 가져갈게요.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것은 지은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모두가 식탁에 모인 순간이었다. 이영숙과 미영이 준비한 식사는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따뜻한 미역국, 불고기, 신선한 나물 반찬들, 그리고 윤기 나는 흰 쌀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태우가 미역국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이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윤 여사님의 레시피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가 사라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레시피를 정확히 따랐어. 이영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엄마는 항상 미역을 물에 불리기 전에 참기름에 볶는 걸 좋아하셨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 안에는 차분하지만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때때로 은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태우는 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냈다. 미영은 조용히 식사를 즐기며 이 가족이 조금씩 치유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영 씨, 태우가 갑자기 말했다. 이 모든 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많지 않아요. 은채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이죠. 그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셨어요. 태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다시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길을 잃었었어요. 제 딸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아빠,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태우는 은채를 바라보았다. 괜찮냐, 은카야. 아빠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약속할게. 은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여기 있었을 뿐이에요. 미영이 말했다. 은채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태우 씨도요. 두 분 모두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계셨어요. 단지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잊으셨을 뿐이죠. 태우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제 고통 속에 너무 갇혀 있었어요. 은채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죠. 식사를 마친 후 은채는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고 오늘 하루의 활동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다. 잘 시간이구나, 태우가 말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오늘 밤에도 와 주실 거죠? 은채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물론이지, 태우가 약속했다. 내가 직접 이불 덮어줄게.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책도 읽어줄 수 있어. 은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엄마가 항상 읽어주던 책이 있어요. 제 침대 옆 서랍에요. 알았어. 태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밤에는 그 책을 읽어주마. 태우는 은채를 안아들어 올렸다. 은채는 아버지의 목에 팔을 둘렀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아빠. 그래, 태우가 동의했다. 오랜만에 정말 좋은 날이었어. 그는 은채를 안고 계단을 올라갔다. 미영과 이영숙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기적 같아요. 이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채 양은 거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미영은 미소 지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은채도 태우 씨도 각자 슬픔을 극복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태우가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은채가 잠들었어요? 미영이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제가 책을 읽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미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영숙은 미영과 태우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부엌으로 물러났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할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과 태우는 거실에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이 어둠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미영 씨, 태우가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셨어요. 미영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아니요, 정말 기적이에요. 태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채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 딸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의사들도 심리학자들도 누구도 도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하루 만에 은채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 저는 그저 은채가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주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은채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정작 그 아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우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은채가 다시 미소 짓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우는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지은의 보석함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영 씨,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해요.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기 계약으로 일을 시작했고 이미 많은 것을 해냈다고 생각했다. 은채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태우가 계속했다. 당신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저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영은 태우의 진심 어린 요청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이 집에 온 짧은 시간 동안 은채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다. 네, 계속 일할게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태우의 표정이 안도감으로 풀어졌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을 이었다. 미영 씨의 이야기도 더 알고 싶어요. 당신도 상실의 아픔을 겪으셨다고 했죠?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았다. 네,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건설 현장 사고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태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미영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죠. 하지만 조금씩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태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같은 길을 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정답은 없어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방법